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핵심 그리고 그 핵심의 이면을 짚어보는 서종섭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정치사회 영역에서 최고의 핫 이슈는 역시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벌금형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그 사이 어디쯤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충격을 받았지만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 과연 이게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은 뭐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등등등 좀 짚어보고, 그리고 25일 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 1심 공직선거법 때보다도 더 중한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아경제 법조팀장 맡고 있는 최석진 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최 부장 고생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 가벼운 그런 걸로 꼽히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네. 그래서 대략 뭐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형량이 좀 센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이제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에서 이제 1개, 이렇게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4개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벼운 사건으로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인식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피서권이 상실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놓고 이제 뭐 왈가왈부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징역형에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제 판결문을 살펴보고 이제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그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한 발언들이 2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거 하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그 용도 부지 변경이 국토부 압박에 의한 네. 것이었다. 이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첫 번째 거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2가지가 어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네. 그 발언 자체가 단순히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대장동 비리랑 관련이 없다, 이런 관계를 끊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걸로 유권자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사안이었다. 예. 그래서 선거 제도의 기능이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 이제 유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이제 양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양형 사유 중에는 이제 형을 가중하게 되는 사유와 이제 감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이제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대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중할 사유들은 많았던 반면에 감경 사유는 극히 적었다는 게 또 형이 세게 나온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가중할 사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유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 피의자가 어느 정도 범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부인을 했죠.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죄로 과거에 이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감경 사유는 판사가 이제 설시한 거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은 당선이 못된 점, 낙선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거, 요 정도만 이제 감경 사유였던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법조계에서도 예상보다 좀 형량이 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데는 큰 이론이 없는 것 같군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2심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제대로 하면 무죄 통고를 받을 수 있다. 아마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소심에서의 무죄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향후에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올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자, 최 팀장이 보시기에 이게 항소심에서 지금 1심에서 벌금형 예상했는데 그보다 센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 이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일단 그 1심 선고가 있기 전에 그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거는 그 두 가지 그 행위 중에서 네.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대표의 내면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이제 반반이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백현동 부분은 이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문제는 1심 재판부가 그 김문기와 관련된 발언을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이제 검사의 공소 사실이 그렇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3번이 나중에 도지사가 된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게 1번, 3번인데 이 두 가지는 무죄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네, 재판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이제 짚었던 내용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쟁점이 됐던 게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네. 사실을 허위를 말하면 이제 처벌되는지 거기에 보면 행위라는 게 있는데 네.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김문기를 모른다까지는 내심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표명했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기와의 교유 관계가 없다는 걸 행위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교유 관계라고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를 썼는데요. 네. 교유 관계란 게 이제 서로 사귀어서 놀거나 왕래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동안 김문기와 교류가 없었다는 거를 어울린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외부로 표명했기 때문에 아하. 그건 행위다. 아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면에 있는 것까지 이제 행위로 볼 수는 그 없다. 골프 친 얘기 그 얘기를 거기다가 저 대입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번, 3번이고 네. 2번이 이제 그 골프 얘기인데요. 네. 그게 그것도 이제 좀 그 몰랐다는 부분은 어쨌든 무죄가 된 무죄가 거고 났고 이제 골프 친 부분. 골프 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이 대표의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 원래 여러 명이 갔는데 4명만 나온 사진을 딱 짜집게서 올려서 골프를 쳤다고 마치 조작했다.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정확한 발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그 말 속에는 나는 김문기와 출장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 함축돼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반발하는 거는 아니 언제 이 대표가 내가 김문기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발언도 사진이 없는데 조작됐다고 했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리 비약을 해서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인정하고 허위라고 인정을 하냐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 표명인지 여부는 그 표현을 접한 선거인 네.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어떻게 인식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이 대표는 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충분히 유권자들한테 인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허위라고 이제 유죄가 난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좀 뒤집히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김문기 천장을 모른다는 부분이 이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2심에서 다퉈볼 만한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적은 데다가 설사 이제 그중에 일부 무죄로 바뀌더라도 1심 징역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그 징역형의 형기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형의 종류 자체가 징역에서 벌금으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역형이 나왔더라도 예를 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완전 무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내용으로 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가 나오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형이 형량이 준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벌금형으로 또 가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최 팀장의 요약이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굉장히 참 충격적인 그리고 뼈아픈 그런 판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대선 출마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1심 판결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뭐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비선거권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 못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이냐, 다음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 자, 최 팀장 이거
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 그 관련 조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선고 재판에 걸리는 기간을 딱 못 박아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0조인데 그 조항의 제목이 표제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딱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 강행 규정. 네,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임의 규정에 반대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반드시 되는 해야 게 이제 강행 규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거범의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심의 경우에는 6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나오고 3개월 안에 항소심 판결 나오고 항소심 판결 나오고 네, 3개월 안에 대법원도 대법원. 3개월 안에. 그럼 최장 지금부터 치면 6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예. 확정 판결이 나야 된다. 그건 이제 633이라고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이 이거를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해석상 훈시 규정으로 네, 그러니까 네. 판사한테 왜냐하면 사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증거가 많은 사건도 있는데 이렇게 딱 3개월을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어찌까지 권고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2년 9월에 기소되고 네. 1심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는데요. 6개월에 해야 네, 많이 되는데 오버가 2년 된 2개월. 거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대한 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범죄보다는 선고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니까 한 2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전까지는 대법원에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제 판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대체적인 반응이 지금 이제 이 대표께서 받고 있는 재판이 4건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이제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 하시는 거고 나머지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대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4개를 다 2027년까지 결론을 하나도 못 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과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형사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가는 거는 사법부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중에 심리가 가능한 거는 뭐라도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기류가 좀 공감대가 있군요. 법원에 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면 뭐 늦어도 내년 안에는 어쨌든 이 한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뭐 공직선거법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복잡하게 엄청나게 막 많은 걸 따져야 되는 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자, 이제 이 지난 15일 날 났던 1심 판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25일 날 1심 선고가 되는 위증교사. 네. 이것도 또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만약에 지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또 이 사건까지 어떤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로서는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먼저 최 팀장 이 사건 위증교사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의 그 공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에 그 돌아가신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수행비서로 이제 김진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 재판에 출석해서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그때 이 대표가 받고 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2018년 5월에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였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가. 네. 그래서 그 TV 토론에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 후보로부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누명을 건데요. 썼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 대표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2002년도쯤인데 그 KBS 그 추정 60분 담당했던 PD가 있습니다. 네, 네. 최철호 PD라고 네. 어차피 이 대표가 이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네. 그 대표가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명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뭔가 그 비위를 캐는 그런 걸 네,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네. 검사를 사칭했거든요. 그래서 네.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걸린 사건인데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대표가 그 최 PD한테 검사의 이름도 알려주고 아하. 또 요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질문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줬기 구체적인 때문에 걸 줬다. 공범으로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벌금 150만 원. 그러니까 누명을 쓴 게 아니라 맞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진작에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네. 토론회에서 난 억울하다, 누명 썼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저 위증교사 한 게 아니다. 나는 뭐 사실 그대로를 좀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전면적으로 이 사안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2번 정도 올리셨는데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의 기소 내용은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최 PD는 고소를 취소해 주자는 협의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네. 근데 김진성이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을 보면 그런 합의는 없었다. 합의는 없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교사인데 왜 교사죄가 된다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쪽에 좀 확인을 해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함께 이제 어떤 통화 녹취 파일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통화 녹취 파일이라는 게 당시 이 대표 쪽에서 그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하면서 그 예상 답변지를 줬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요거 질문에 이렇게 대답. 예. 네, 그런 걸 주고 이제 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무죄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런 게 또 이제 검찰의 반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이 위증 교사를 이 대표가 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이 대표로서는 어쨌든 뭐 불리한 부분이 되겠죠. 네, 요거 이제 그 선고 결과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 법조계에서는 이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그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이 훨씬 유죄 가능성도 높고 처음부터 그랬었죠, 형량도 관측이. 세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법정에 가서 실제 위증을 했다는 그 김진성 씨의 네. 그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자백이 있습니다. 진술이 있고 네. 또 그걸 뒷받침만 할 만한 그 답변 연습을 시킨 그 정황 같은 그런 또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이미 검찰에 제출이 돼서 법원에까지 증거로 다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위증 교사범은 네. 이제 강학상으로 이제 공범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진짜 범인 정범이고 위증 교사는 다른 사람한테 위증을 좀 해줘 이렇게 시키는 걸 위증 교사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위증죄가 일단 성립을 해야 됩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예. 그런 이제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례에서는 김진성이라는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나는 기억에 나지 않는 거를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이미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군요. 이미 위증죄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증죄에서의 허위를 진술하면은 증언하면은 죄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의 허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주관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 주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증언한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증언하는 사람이 내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위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점심에 내가 비빔밥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비빔밥 아니고 나 김치찌개 먹었다. 이렇게 그것에 반하는 진술을 그렇죠. 하면 그게 바로 위증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정 가서 안 했다. 그럼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김진성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대로만 얘기해 이 정도만 된다, 얘기해 이런 주시면 될 것 식이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나지 않는 거를 그 기억이 나는 것처럼 증언하면 그 자체가 위증죄고 그걸 시키면은 벌써 이제 교사가 되는 거고 성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형량이 세질 거라는 거는 그 위증교사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보호법익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판사나 사법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니까 결론이 달렸으니까 또 실제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또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검찰의 구형도 선거법 사건보다는 1년이 더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징역 3년. 네. 일단 뭐 그렇죠. 위증이나 위증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 자체도 좀 세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사회적인 공감대로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 대표로서는 이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유무죄 가를 쟁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김진성 씨의 그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겠네요. 그거 맞습니다. 말고도 혹시 뭐 유무죄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얘기해달라고 한 대로 그대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과연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무죄가 났냐? 그 인과관계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대표가 기억에 나지 않는 거를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하.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면 이제 그게 위증이 되고 위증교사죄가 되는 건데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 김진석 씨가 왜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김인섭 씨라고 이재명의 굉장히 측근으로 분류된 사람이 있는데 개발 사업하고 예, 했던 예. 예. 그 김인섭 씨하고 김진성 씨가 같이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그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네. 그쪽에서 돈을 받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와 이렇게 접촉이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쪽에서 그런 이제 부탁이 들어오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건 거절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그 배경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이 만약에 이제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고 유형이 있을 텐데 이것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선거법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요. 네. 이제 그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에는 확정 때로부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 실효돼야 이제 피선거권이 살아나는데요. 그 형이 실효에 대해서는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그 형기별로 형의 양별로 이렇게 좀 제한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찾아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그 10년.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이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부활되고요. 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5년간 네.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오늘 또 추가 기소가 돼서 이제 5개 맞아요. 재판을 오늘 또 하나 됐더라고요. 받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나와서 이제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피선거권에 있어서는. 병렬적으로 적용이 된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5년간 정지가 되고 하나는 10년이 정지됐을 때 네. 둘 중에 하나가 만료가 되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병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10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뿐만 아니라 다다음 대선까지도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또 앞으로 남은 그 서너 개의 재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오늘이죠. 그 법카 사용과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되면서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 게 하나가 더 늘었죠. 네,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5개로 예. 늘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더 좀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석진 법조팀장과 함께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어떤 것이 쟁점이고 또 대략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자, 최 팀장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